인류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최근 제가 읽은 책 최종 경고 6도의 멸종의 저자 마크 라이너스는 이번 세기에 6도 상승에 따른 생태계 붕괴와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 1도 오르기까지는 150년이 걸렸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도까지는 15년 이내에 3도씨까지는 20년 이내에 일어난다고 하네요. 지구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사실상 몇 년 안에 북극해 전체 빙하가 녹고 영구 동토층이 녹아 불안정해진 대기로 수백억 톤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두운 바다 해수면에 흡수돼 지구 시스템으로 재순환되기 때문에 온난화 과정을 최소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기온이 1도에서 6도까지 상승하는 단계별로 나타날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도씨 상승은 현재, 오늘날의 세계고요. 2도씨 상승은 2030년 기후변화에 따른 영양실조로 5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된답니다. 3도씨 상승은 2050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기온과 습도에 노출되고요. 4도씨 상승은 2075년으로 대량 멸종이 닥치고 5도씨 상승은 2090년으로 지구의 생명의 종말이 가까워집니다. 6도씨 상승은 이번 세기 말 2099년인데요. 기온이 6도 오른 지구는 북극에서 적도까지 전 세계의 모든 숲이 동시에 타오르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바람에 밤에도 낮처럼 하나답니다. 죽어가는 식물의 잔해가 거센 장맛비에 휩쓸려 바닷가에 씻겨 내려가고요. 생태계라든지 먹이사슬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의미에선 존재하지도 않고요. 생존을 위해 나날이 싸움이 벌어지며 그나마 승자는 사체를 먹고 사는 동물이나 세균, 곰팡이 뿐이랍니다. 바다의 해수면은 너무 뜨거운 나머지 무엇도 살아남을 수 없으며 이러한 온난화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합니다. 2099년, 앞으로 7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구를 아이들에게 물려주실 건가요? 홍삼 라디오 첫 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얼스송 들을게요. What about sunrise? What about rain? What about all the things that you said we were to gain? What about killing fears? Is there a time? What about all the things that you said was yours and mine? Did you ever stop to notice all the blood we shed before? Did you ever stop to notice this crying earth, this weeping shore? What we've done. What about all the peace that you pledged your only son? What about flowering fields? Is there a time? What about all the dreams that you said was yours and mine?
Did you ever stop to notice all the children dead from war? Did you ever stop to notice this crying earth, this weeping shore? I used to dream, I used to glance beyond the stars. Now I don't know where we are, although I know we're drifting by. 서대문구 소식. 네, 오늘 서대문구 소식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어떤 거죠? 제목이 너무 복잡해서 네, 잘 저도 모르시겠죠? 짝 감이 안 오네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13에서 34세의 연령의 가족 돌봄 청년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 청년이 그러니까 질병이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서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이 일을 하러 가면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돌보는 대신에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족을 좀 돌봄을 해달라라고 신청하는 서비스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간단하게 잘 설명했나요? 네네네. 이해가 됐어요. 네네네. 됐어요. 네. 그래서 신청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하시거나 네. 아니면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배우자라든지 뭐 팔촌인의 혈족, 뭐 사촌인의 인척 또는 뭐 후견인이라든지 네. 동네 통장님이라든지 네. 이렇게도 다 신청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이외의 신청자는 위임장이나 대리인 신분증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어떤 그냥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일단 신청은 네. 13세에서 34세의 가족 돌봄 청년은 누구나가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그 소득 구간에 따라서 그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같은 경우는 기본 서비스는 완전히 면제, 특화 네. 서비스는 5% 자기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120% 이하에는 10%의 자기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120%에서 160%까지는 20%의 자기 부담이 있는데요. 160% 초과될 때는 사실은 100% 자가 부담이에요. 그쵸. 그런 분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할 수 있다는?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160% 초과해서 내가 100%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을 맡길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게 몹시 중요한데, 네. 아, 저는 조금 이런 의구심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반 그 요양보호사나 이런 것과 어떤 차별이 있는 건가? 집에서 네. 제가 돌봄해주고 가사 서비스 해주는 기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요양소는 보내야 되잖아, 사람을.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파견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집으로 와서 이제 돌봐주시는 거죠. 아, 그분이.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특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식사 영양 관리, 그냥 말 그대로 맞춤형 식사 지원해 주시고 영양 관리해 주시는 프로그램, 또 병원 같이 가주시는 병원 동행 프로그램, 네. 또 심리 지원해 주는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 지원 서비스, 네. 그리고 독립 생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이게 특화 서비스인데요. 네. 기본 서비스는 그 집에서 돌봐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가사 돌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을 기본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네. 이런 특화 서비스는 최대 2개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진짜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좀 그렇게 꼭 필요한 분들이 이거를 아시고 그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특히나 이제 160% 이하까지는 그래도 자기 부담률이 20%면 되게 조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훨씬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개인의 부담이.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불편한 우리 식구들을 좀 돌봐주는 곳 있으면 내가 이제 밖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안정적으로 좀 불안한 심리적으로, 마음이 없이 네.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꼭 신청을 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죠? 동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서대문구청에서는 인생케어과 희망복지팀에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02330-383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행복천사 콜센터가 또 따로 있나 봐요. 네. 여기는 02330-1004 1004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또 주민센터로 전화하셔서 직접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뭐죠? 다음 소식은 뭐냐면요. 우리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용품들 이런 거 식당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줬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 정말 코로나의 또 다른 폐단 하나가 일회용품, 엄청난 양의 쓰레기. 일회용품이죠. 네, 네네네. 마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저희가 풍토병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23년 11월 23일에 일회용품 규제 계도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11월 23일 이후부터는 말 그대로 단속하는 거예요. 다시 규제가 시작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단속하기 전에 우리가 그전에는 거의 한 2년 이상 3년 가까이를 그냥 지내왔으니까 일회용품 이렇게 좀 헐렁헐렁하게 쓰게 그렇게 네. 지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강화됐으니까 우리가 좀 계속 생각을 하고 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도 기간인 거예요. 네네네. 계도 기간 종료일이 23년 11월 23일부터예요. 그러니까 24일부터는 단속을 해요. 네. 근데 이 사용 규제하는 현장 점검을 딱 9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니겠다라고 이제 부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네. 계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사용 규제한다고 현장 점검 계속 하신다니까요. 네. 혹시라도 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또 목욕장 운영하시는 분들, 또 동네에는 뭐 백화점 대규모 점포 이런 건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요.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니까요. 이거 33제곱미터면 10평인가요? 네. 10평 초과하는 도소매업들이 지금 다들 규제 단속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안 되고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커피 마실 때 젓는 막대 스틱 주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무상 제공은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제과점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이런 거는 좀 되게 극단적으로 네. 좀 벌금을 왕창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벌금도 벌금이지만 사실 우리 그 일회용 아이스컵이 네. 재활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재질이 다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재질 똑같은 걸로 좀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쵸. 법적으로 바꿔서 그런 제조업체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제가 그냥 알기로는 그게 이제 기존 공장에 뭐 기계 전체를 세팅을 바꿔야 된다거나 이렇게 좀 일이 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이고 되게 효과가 빠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벌금을 왕창 때리면 저는 뚝 끊어지 절반으로 뚝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물론 우리 제이 선생님 말씀도 맞는데요. 네. 저는 그 개인이라든지 이런 그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네. 법적으로 완전히 좀 정해놓고 아, 물론 그렇죠. 기업들이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 좀 안 만들도록 그리고 그쵸. 아니 당연히. 무라벨은 왜 이렇게 무라벨 해놓고 무라벨은 왜 이렇게 다들 찾기도 어려운지 그런 네.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구조적인 것, 시스템적인 것들과 그 개인의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나 그렇듯이 또 그 구조적인 것들이 워낙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개인이 좀 더 개인 차원에서 노력을 그렇죠. 더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정말 아직까지 분리배출 정말 철저하게 하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그렇게 분리배출 철저히 하면서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저도 쓰레기 한번 정리하는데 반나절을 씁니다. 재활용 선별장 가보시면 근데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를 정말 아시게 될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그것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 거기 가서 울었어. 네, 저희가 이거 한번 언제 따로 다루죠. 지금 그럽시다. 서대문구 소식에서는 좋아요.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언제 한번 다뤄요. 저희가. 좋아요. 네. 계도 기간 종료하는 시점이 11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23일 이후부터는 단속하고 벌금 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계속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현장 점검 계속 나간다니까요. 소상공인분들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때쯤에 한 번 더 언급하죠. 그렇죠. 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서대문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다음 노래로는요. 이제 가을이 거의 다 오고 있으니까 근데 저 좀 아직 조금 아니라고. 아니에요. 가을이 오고 있으니까 좀 빨리 오라고. 밀고 싶어요. 아니에요. 가을은 빨리 오고 조금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노래 들을게요. 네. 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실세권 동네 탐방. 네, 오늘의 실세권 동네 탐방은 우리 제이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네, 수선하는 남자입니다. 수선하는 남자. 네, 이문세 가을이 오면 다음에 수선하는 남자. 네, 좋습니다. 네, 이 위치는요. 네,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길 23이고요. 네, 포방터 시장 안에 있죠. 그쵸. 저희가 그냥 딱 알기로는 포방터 시장 안에 있고, 이 수선하는 남자, 이 수선집이 처음 생길 때부터 이제 제가 조금 눈여겨봤어요. 아, 진짜요? 네네. 사장님이 미남이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예상치 못한. 아니, 저는 이렇게 이상하게 이 주변에 그 홍제삼동 주변에 수선집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그게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그게 정확히 뭐 몇 년대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쪽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미신골목 같은 게 있었대요. 이쪽에. 아, 그쪽이 아니라 제이 선생님 작업실 있는 그쪽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미신골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이 이제 굉장히 많았다고 네, 맞아요. 해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봤던 수선집은
이게 여자분이 아무래도 많이 예, 있었어요. 근데 네. 이 남자분이 딱 아예 간판조차 이렇게 대놓고 그러게. 수선하는 남자라고 딱 거니까 그러게요. 제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렇게 제가 옷도 한 2번 수선을 해봤어요. 거기서. 오, 네네. 진짜요? 네네. 오. 근데 좀 일단 거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네. 일단 이 수선하는 남자는 그 포방터 시장 안에 있고 네. 이 영업 시간을 보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7시 3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 8시부터요? 네. 와. 근데 아침 8시 그렇게 일찍 여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업무 시간에 영업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이제 정기 휴무일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이분을 사실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네. 아, 근데 저는 좀 되게 놀랐어요. 왜요? 일단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간판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분이시고 네네. 네. 근데 한 4년 정도? 거기서 이제 영업하신 지는 4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일이라서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완전 다른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정말. 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너무 개인 프라이버시. 근데 완전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 수선집을 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도 사연이 궁금하긴 했어요. 그쵸. 네, 왜? 아니, 정말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직종에 있으시다가. 그쵸. 네, 이렇게 갑자기 수선집을 하신 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됐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네. 저는 이제 그분이 전에 일하시던 데서 이게 회사잖아요. 어쨌든. 그 회사에서 이제 원래 하시던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데 그 조직 사회에서 자기가 그 외에 다른 일들을 너무 이렇게 강요받고 해야만 하고 이런 일들이 자기한테 굉장히 맞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이제 어떤 일을 해보면 좋을까를 생각하시다가 너무 재밌는 건 세탁소를 하고 싶으셨대요. 네. 그래갖고는 세탁소를 진짜 하고 싶으셨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네. 이제 좀 이것저것 이렇게 조언도 구하시고 하셨나 봐요. 이제 세탁소를 차리시려고. 네. 그래서 아니 또 왜 하필 세탁소실까 이랬는데 그분을 보시면 아실 텐데 멋쟁이세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조용조용하시거든요. 네. 되게 안정적이시고 차분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세탁소를 처음에 하려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했더니 세탁소의 일의 80%는 수선이라는 걸 알았대요. 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아니 80%나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정말로 80%나 세탁소의 일이 수선 일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조언을 구하셨던 분들이 다 세탁소를 하고 싶으면 그 옷을 수선할 줄 모르면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걸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양장과 양복과 세탁 그 자격증을 다 공부해서 따신 거예요. 네,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가 좀 쉽게 생각을 했지만 그 옷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세탁소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걸 위해서 그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하필 세탁소였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되게 길게 말씀드리는 게 이분의 철학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거든요. 네네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노동한 대가로 자기 몸을 움직여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해서 자본으로 갖고 소득을 얻는
그런 불로소득 이렇게 그런 게 너무 많은데 본인은 당신은 자기가 정말 직접 몸을 움직여서 그만큼의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고 하는 일들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세탁소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정직하게 돈을 버는.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양장, 양복, 뭐 그 세탁 관련된 그 자격증을 다 따고 공부를 하시고 이 수선집을 여신 거예요.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이분을 제가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 네. 그리고 직업에 대한 태도가 좀 달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시기에는 이 수선을 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뭔가를 뭐 꼬매고 뭐 그런 일이 아니라 자기는 굉장히 창작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네. 저는 그 말씀 하시자마자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했어요. 완전 동의죠. 네, 저는 완전 저도 뭐 계속 그런 비슷한 것들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네,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했고 네. 그러니까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남다르시고 진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처음에 하려고 했던 세탁소 분들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나봤을 때 네. 그분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기술이 있으시고 하신데도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기는 좀 그런 일들 그 본인의 노동,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아주 정직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런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본인은 그런 태도로 이 일을 접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철학, 자기 직업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그러게요. 뚜렷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래서 이 일이 있을 때도 없고 또 많을 때도 있고 하지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조금 일이 없을 때는 네. 자기가 공부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굉장히 그 직업에 대한 네. 생각이 남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들은 작업 분야는 우리가 수선집에서 하는 많은 작업 분야들 있잖아요. 그 거의 다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뭐 조금 이렇게 나열을 해드리면 뭐 점퍼, 지퍼 교체, 셔츠 소매 수선, 뭐 스커트, 뭐 버버리 소매 수선, 핸드메이드 코트 수선, 뭐 하여튼 가죽 소매, 뭐 청바지 단추, 가죽 교체 뭐부터 뭐 우리가 이 디테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걸 여쭤봤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이렇게 그런 일도 있지 않으셨냐고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 불쾌한 일들, 손님과의 네, 그런 일도 그럴 때 당연히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일화를 말씀해 주신 게 손님이 조금 자기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옷을 맡기셨대요. 네. 그래갖고 사실은 그 일에 다른 옷 서너 벌을 할 정도의 작업에 그 시간을 투자해서 그 옷 한 벌을 수선을 하셨나 봐요. 네네. 근데 손님이 그걸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그 옷이 또 그렇게 저가의 상품도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손님의 옷을 그냥 완전히 물어드렸대요. 어머, 어떡해. 돈을 물어드렸대요. 몇십만 원 정도. 근데 저는 이제
근데 그분의 그 후에 그 대처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예 그 옷은 망쳤다고 그분 그 수선집에 그 옷을 놓고 가셨나 봐요. 그냥 네네. 버리신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그 옷을 다시 해체해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런 비슷한 패턴의 옷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고쳐야겠다. 혹은 좀 더 뭔가를 유의해야겠다. 네네. 라고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진짜로 진심이구나. 공부하시는 분이구나.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그냥 오늘 진짜 재수 없었다. 네. 뭐 똥 밟았다.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다시 그 잘못된 어떤 상황을 공부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저는 일단 이분의 태도만으로 신뢰가 갔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옷을 한 2벌 정도 고쳐봤던 그 경험도 있고, 네. 굉장히 꼼꼼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시고, 네. 되게, 일을 되게 집중력 있게 하시겠구나. 네. 라는 믿음이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보통 술세권 동네 탐방에서 소개해드렸던 정말 뭐 그냥 끽하면 20년 된 그런 곳에 비하면 정말 젊은 그쵸? 젊은 가게. 네, 젊은 가게, 젊은 사장님. 네, 젊은 사장님이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태도를 가지셨다면 정말 20년, 30년 이 일을 하실 분이구나. 그러게요. 이런 기술이 있는 직업은 네. 평생 직업이잖아요. 평생 직업인데 정말 저는 특히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좋아서 정말 만족해서 네, 하시는 직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맡기거나 이렇게 손님들이 하실 때 진심으로 그 옷을 네. 대하신다는 네, 그 네, 태도.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한번 저는 이런 수선집이 특히나 요즘 같은 환경에 네. 대한 관심과 네네. 그리고 그게 너무나 필요 조건인데 맞아요. 특히나 이런 곳이 장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수선하는 남자라는 네. 수선집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유, 매우 좋습니다. 네. 아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옷이 유행이 지났다고 버리거나 뭐 하지 마시고 네. 한번 수선해서 입어보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네. 네, 홍은동 포방터 시장 안에 있는 수선하는 남자. 네. 우리 오늘 제이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혁오의 폴 노래 듣고 우리 다음 코너로 갈게요. 네. 예전으로 돌아가 예전에 산다면 우리 마음만 돌보자 새벽을 컵에 담아 날이 차오르면 두 잔을 맞대보자 너와 내가 결국엔 우리가 버려버렸네요 한참 어린 밤 같던 우리 마음도 늙어버렸네요 I'll bury that blue. It's your victory. I'll bury that blue. It's your victory. 잠시 기다렸던 마음은 참 빨라 왜 우린 등 떠밀려 저물까 바싹 마른 추억은 태우는 용기는 왜 이렇게 매운가
수습어 우리 아는 만큼만 해서더라도 충분했겠네요. I hope you agree that it's your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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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제이 선생님 무슨 책인가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요. 네. 제목이 송이와 꽃붕어 토토라는 제목의 그림책이고요. 네. 이 작가는 다시마 세이조 그림, 황진이 옮김, 그리고 한솔수북에서 이게 출판이 됐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 다시마 세이조라는 분은 이름에서 이렇게 느껴지듯이 일본 분이세요. 네. 근데 제가 뭐 늘 여기 가지고 오면서 맨날 얘기하듯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또 그림책 작가 그리고 충분히 이 시대 거장이라고 불릴 만한 작가라고 네. 평가받고 계시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작가 중에 한 네. 분이시고요. 네. 이분이 나이가 지금 좀 꽤 있으세요. 1940년생이세요.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도 겪으셨고,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질 때쯤, 우리나라에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웬만하면은 잘 이렇게 외출하지 않는 제가 이분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제 인생에 이제 이분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뵐 일은 조금 드물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네. 쫓아가가지고 이제 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 저도 이제 실물은 처음 뵀는데 작품이 너무 좋다는 거는 이제 너무 알고 있었지만,
그 40년생이시니까 지금 80이 넘으셨죠. 근데 너무 소년 같으신 거예요. 그래요. 너무 해맑고 정말 너무 아이 같으세요. 그래서 진짜 보니까 더 좋아지는 네, 그분의 작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또 이 작가에 대한 얘기에 서두가 길었는데 이분의 책은 모두 이런 환경과 생태에 관한 책을 쓰시는 분이세요. 네. 근데 이분을 또 잠깐 이제 소개를 하자면 아까쯤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네. 1940년생이시고 네. 일본의 오사카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좀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일란선 쌍둥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뵀을 때 아니 저런 소년 같은 분이 또 계시단 말이야. 아니 중요하죠. 그건 보통 특이한 일이 아닌데요. 네,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2차 세계대전 때 집이 홀라당 다 불타버리세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이렇게 난민처럼 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온 가족이 아버지의 고향인 산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그것에 대해서 에세이집도 내셨어요. 제가 그 에세이집도 읽어봤는데, 그림 속 나의 마을이라는 에세이집인데, 네.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이분한테는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 산골 마을에서 정말 그 자연 속에서 사신 그 기억이.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미술 대학을 나오시고, 이제 다시 도쿄 변두리에 있는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농사 지으시면서 그림책 작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이분을 제가 이제 북토크 가서 뵀던 것도, 그리고 그때 느꼈던 어떤 힘도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이 쓰시는 모든 작업이, 자기 삶에서 그냥 정말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기 삶과 자기 예술이 일치하고 계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그림을 봤을 때 있잖아요. 막 정말 그림이 완전히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그림 살아 움직여요. 막 그림이 꽉 차 있고, 이제 네. 그림이 온갖 색으로 막 이렇게 막 네.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보면, 네. 진짜 뭐라 그래야 돼. 자연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그 막 마음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그림책을 저는 처음 봤을 때 저번에 그 존 버닝햄도 그런데 좀 약간 대가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 이상 자기 어떤 예술 세계가 깊어진 분들은 그 언뜻 보면 진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또 막 그려 이런 분위기의 그림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 다시마 세이즈 처음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얼핏 보면 되게 막 그린 듯한 그림 속에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네, 같은. 맞아요.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살아 있어요. 생생하게. 그래서 이분의 그림책을 저는 진짜 너무 좋아하고요. 이 송이와 꽃붕어 토토는 이제 그때 제가 북토크 끝나고 바로 구입을 했던 책이에요. 네. 근데 제가 잠깐 이제서야 이제 책으로 들어가면 이게 실제 그분의 작품은 거의 다 실제 본인이 생활하면서 겪은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미야기현 시나이 늪에 작은 꽃붕어가 살았다. 시나이 늪이 메워진 뒤로 꽃붕어는 멸종 위기종이 되었다. 귀중한 생명이다. 라고 시작해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 반전운동, 환경운동을 계속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송이와 꽃붕어 토토에도 보면 제목 바로 밑에 정말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우리가 사는 조용한 연못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요. 그래서 이 깊은 산속 마을에 네. 사는 이 송이라는 친구가 이 냇가에서 그 붕어를
붕어를 만나죠. 네, 그 네. 붕어한테 이름을 또 지어줘요. 토토라고. 토토라고. 네. 그래서 매일 그렇게 이렇게 붕어를 보러 다니고 하는데 이 연못이 메어져가지고 사라질 위기에 놓인 그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못 안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사는가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계속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러고 나서 이게 그냥 그런 어떤 사실적인 것에만 기반하지 않고 이 송이가 결국 이제 그 환타지 세계로 넘어가서 이 연못 안으로 들어가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토토랑 같이 날면서 막 또 여행을 하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 다시마 세이조의 그림책을 읽으면 제가 정말 이분 어떻게 이렇게 맑을 수가 있지? 네. 어떻게 이렇게 맑지? 그러니까 여든이 넘으셨는데도 너무 소년 같은 그 모습을 계속 갖고 계실 수 있구나. 이 자신의 삶을 정말 열심히 가꾸고 그 삶에서 그 작업을 하시는 분.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꽃붕어 토토는 그냥 저희가 단순히 막 교육적으로 막 환경을 위해서 읽어보세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네. 그냥 정말 이렇게 마음이 맑아지는. 맞아요. 네. 마음이 좀 맑아지고, 네. 제가 항상 또 저도 좀 공부 조금씩 해오잖아요. 네. 공부 조금씩 해보니까 여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환경과 평화를 사랑한 그림책 거장이라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생명을 예술화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다시마 세이조라고 하시는 네, 작가님께서. 네. 네. 그래서 이분의 모든 그림책에는 항상 그러니까 어떤 그림책을 보면은 사람만 나오는 그림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그림책에는 곤충, 동물, 하여튼 그 네. 모든 그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식물이 항상 나오죠. 맨 앞장에 보면 네. 그 밭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맨 앞장에 면지에 딱 열어보면 네. 그 밭에 있는 풀들이 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다 하나하나씩 다 그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그림을 보면 정말 이분이 갖고 계신 그 애정, 자연에 대한 애정, 생태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을 정말 이렇게 가슴에 꼭꼭 이렇게 항상 새겨두고 있는 말인데 나를 이루는 것, 내가 먹는 걸 소중히 여기세요. 아이고.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빌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도 그냥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어떤 것들은 말문이 막히는 것들. 네, 이것도 별로 해석이 필요 없는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그림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같이 좀 보시면서 이렇게 멸종위기종인 동물들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환경을 좀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는지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책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마지막 노래로 저희가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듣고 오늘은 이만 헤어지도록 할게요.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빠빠.
다시 다가와 빛의 환상 심어준 그녀는 나만의 작은